안녕하십니까. 심리학개론 기출문제를 우리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출문제를 푸실 때에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가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이론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를 통해서 실전 감각도 익혀나가고요. 또 문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다시 연상해내며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가 참 중요합니다. 따라와 보세요. 자, 1번 한번 봅니다. 다음 중 최초로 심리학 실험실을 설치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1번 분투, 2번 듀이, 베르트하이머, 4번 왓슨. 예, 뭐 앞에 답이 딱 나왔네요. 분투가 몇 년도예요? 1879년도에 처음 심리센터를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을 심리학적인 어떤 실험실을 설립하게 됐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분투를 뭐라고 한다고요? 심리학 실험실을 최초로 설치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투 1번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또 2번 다음 중 어린이의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분비선의 변화로 신체 기능이 어떻게 해요? 유능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 용어는 뭐라고 합니까? 1. 성장, 2. 발달, 3. 성취, 4. 성숙. 그쵸? 성숙이죠? 2번에 4번.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4번. 세 번째, 파블로프. 유명한 심리학자죠.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에서 개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종소리를 들려주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했을 때 이걸 딱 보면 무엇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무조건 자극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조건 반응이라고 볼까요? 조건 자극, 조건 반응. 근데 여기에서는 뭐죠? 종소리 들려줬는데 나중에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질질 흘리는 거. 종소리 울리면서 먹을 거로 줬었잖아요. 여기에서는 뭡니까? 4번 조건 반응입니다. 조건 반응. 그래서 조건 반응은요. 파블로프 조건 형성에서요. 그 중성 자극 종소리만으로도 침이 분비되는 과정을 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자극은 뭐예요?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 이거는 뭐예요? 먹이가 무조건적인 자극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종을 치면서 먹이를 주면 나중에는 종 치는 소리만 들어도 먹이를 주는구나 하고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자극을 줬던 것을 기억해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조건 반응은요. 생득적으로 가지는 반응, 그러니까 침이 이제 분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반응. 조건 자극은요. 조건 형성에서 중성 자극이죠. 이건 뭡니까? 종소리. 그래서 준 직후에 무조건 자극을 반복한다. 먹이를 반복적으로 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3회는 4번. 다음 중 생리적 동기를 조절하는 핵심 중추는 무엇입니까? 뭘까요? 체온, 배고픔, 갈증 등을 이거를 어떻게 해요? 유지하거나 또는 항상성으로 중추를 이루는 것. 그래서 시상하부 답은 1번입니다. 이 시상하부는요, 체온이라든지 또 배고픔이라든지 갈증과 같은 어떤 생명 유지에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유지해주고 또 호르몬의 생산과 분비를 어떻게 합니까? 뇌하수체의 뇌하수체 기능을 감당하는 것, 이게 이제 시상하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시상하부. 그 다음에 5번째, 다음 중 단한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눈으로 따라오세요. 몇 번일까요? 두 물체가 떨어져 있는 간격이 클수록 두 물체는 가깝게 보인다. 맞고.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멀게 지각된다. 맞고요. 표면의 결이 조밀할수록 멀게 보인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4번에 보면 수평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멀게 보인다. 이게 멀게 보입니까? 아니면 가깝게 보인답니까? 가깝게 보이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계속해서 6번 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뉴런과 뉴런의 연결 부위. 벌써부터 냄새가 납니다. 뭘까요? 뉴런은 이것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통로가. 이곳에서의 정보 전달 방식은요. 화학적 전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마치 자극을 순간 자극,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뉴런과 뉴런에 연결해 주는 것은 뭘까요?
시냅스죠. 답은 2번. 그래서 축삭돌기 말단과 신경세포에 있는 수상돌기 이 사이에 위치에 있어서 서로 연결하고 맞닿는 거죠. 그리고는 시냅스가 연결됐을 때에 요 연결 매듭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미엘린이라고 하죠. 그냥 이거는 기억해 두시기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7번에 피아제 이론에서 자아중심성과 비가역성을 극복할 수 있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는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뭡니까?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그 다음에요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4개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감각운동기는 몇 세부터 몇 세? 0에서 2세. 그리고요 전조작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2에서 7세. 그 다음에요 구체적 조작기에서는요 7에서 12세 정도로 보는 거죠. 나머지는 12세 또는 11세 이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12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에 피아제의 이론에서 뭐예요? 자아중심성과 비가역성과 극복할 수 있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시기는 했을 때는 3번 구체적 조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는요 또 뭐를 볼까요? 8번 변인의 종류 중 의도된 결과를 얻기 위해 실험자가 조작, 통제하는 변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변인 했을 땐 독립변인. 답은 2번입니다. 의도된 결과, 얻기 위해서 실험자가 조작, 통제하는 것, 변인은 독립변인. 그럼 종속변인은 뭘까요? 설정된 독립변인의 결과로서 달라지는 의존변인을 말합니다. 그러면요,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서 종속변인, 그 다음에 독립변인, 그 다음에요 이외에도요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통제변인입니다. 이 통제변인은요 연구를 수행할 때 탐구하기 원하지 않아 통제하는 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익히시면 되고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독립변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관련 있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방청소를 하면 어머니가 용돈을 주어서 계속 방청소를 하게 한다. 이거는 뭘까요? 강화죠. 그러면은 강화 중에도 어떤 강화가 있습니까?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강화했을 때는요, 뭔가를 줌으로 인해서 목적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정적 강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표하는 학생에게 플러스 점수를 줘서 발표를 많이 하게 한다. 다 이거는 정적 강화입니다. 더해 주는 거예요. 뭔가를 주고 얻어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 강화를 제공해서 긍정의 행동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부적 강화는요. 긍정 강화를 제거해서 부정 행동의 횟수를 줄이는 것, 이게 되게 헷갈리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 표현이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부적 강화는요. 부적 강화는 싫은 거를 제해 줌으로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것을 얻어내게 하는 거예요. 횟수를 늘려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청소하기 좋아하십니까? 그럽니다. 뭔가를 네가 잘했을 때에 청소를 오늘 빼줄게. 요거를 싫은 것, 안 좋아하는 것, 불편한 것을 감해줌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부적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게 헷갈려 합니다. 처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강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나갑니다. 10번째, 다음 중 비뇌지능 검사의 문제점을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하나의 점수만을 제공한다. 두 번째, 언어 능력이 지나치게 의존한다. 세 번째, 성인의 지능 측정에는 적당하지 않다. 자, 문제점을 옳지 않은 것은 문항수가 너무 적다. 그럴까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1번에 볼까요? 11번에 다음 중 단기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기 기억입니다. 기억에는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있는데 단기 기억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순간순간 정보를 얻을 때의 단기 기억 능력에서 이게 계속해서 빨리빨리 순간적으로 이 부분들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자, 단기 기억에 대해서 옳은 것으로 찾아봅시다. 정보를 무제한적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장기 기억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겠죠.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저장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전혀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한다. 요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4번도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으로 구성된 다 장기 기억에 포함됩니다. 12번, 침착성과 안정감을 주는 전달 물질로서 쾌감이나 각성을 조절하고 행동을 적절히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뭘까요?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있으면 어떤 수면도 잘 조절해 주고요. 심적으로 안정도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지요. 그러면요, GABA는요, 수면을 촉진시키고 격려를 완화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도파민은요, 어떤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 그 게임에 의해서 도파민이 막 나오는데, 도파민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독이 되면 좀 더 큰 자극이 와야만이 도파민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때의 기쁜 흥분, 이 즐거움 같은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은 그런 데 작용하는 것이고, 엔돌핀 같은 경우에는요, 통증을 완화시키고요,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엔돌핀은요, 웃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오고요, 자산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예요? 경험이냐,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냐, 유전이냐, 기질이냐. 여기에서 성격의 결정 요인 했을 때의 성격은요, 타고난 소질, 또 유전적 요인인 기질과 환경적 요인 통해 습득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정답은요, 2번입니다. 결정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웩슬러의 성인용 지능 검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K-Ways, 지금 요즘은요, 요게 지금 이렇게 해줄까요? K-Ways가 5번째로 이제 나왔는데, 요런 부분을 보면요, 웩슬러 성인지능 검사에서 어떤 걸까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스탠퍼드 비인의 검사의 한계에 대한 인식, 그래서 비롯되었고, 개인의 어떤 시점의 지능을 동일 연령대 집단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로 이 부분들을 규정했고요. 편차의 어떤 IQ의 개념을요, 잘 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네 번째, 처음으로 지능지수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스탠퍼드 비뇌 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는요, 4번은. 그래서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 구분을 좀 짓고요. 그 다음에 15번, 프로이트가 말한 인간의 정신세계 중 의식 밖에 존재하고 원본능과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과 사고를 좌우하는 것은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원초적 본능, 원본능은 뭐예요?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초자아는요, 슈퍼에고로 말합니다. 슈퍼에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 이 안에서 구성있으면 행동과 사고를 좌우하는 것은 했을 때 정신세계 중에서 1번 무의식입니까? 감정입니까? 2번은 3번의 자아입니까? 4번의 전의식입니까? 정신세계 중 의식 밖의 존재라고 했잖아요. 의식 밖에. 그렇다면 이것은 무의식이겠죠. 답은 무의식입니다. 16번, 엄마에게 꾸중을 들은 아이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게 화풀이를 하였다. 이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어 기제는요, 이거는요, 종로에서 뺨 맞고 서울역에 가서 화내는 것처럼요, 엄마에게 꾸중 들었는데 꾸중 걔한테 화풀이 했어요. 이걸 갖다가 뭐래요? 치환이라고 해도 전치라고 합니다. 치환. 이해가 되셨죠? 억압은 뭡니까? 용납할 수 없는 충동과 불유쾌한, 그러니까 유쾌하지 않은 불편한 감정들을 억압한다 하죠. 의식적으로 배제하거나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승화는요, 허용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안에서 웬만한 것들은요, 충동적인 부분들을 잘 이겨내서
어떤 건강한 사고로 이거를 바꿔가는 걸 승화라고 할 수 있겠죠. 퇴행은요,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행동 패턴을 돌이키는 방법을 했는데, 퇴행하는 아가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 아이들 보면 퇴행을 하잖아요. 동생을 봤을 때 퇴행을 하죠. 요런 때에 마치 아이가 동생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행동하면 그 형아가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사랑받겠구나 하고 퇴행을 합니다. 그 동생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 반응이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쟤 왜 저래?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16번에는요. 답은 2번입니다. 17번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중 성취감, 자신감을 갖고 타인으로부터 승인과 인정을 받으려는 인간의 욕구는 무엇입니까? 존중에 대한 욕구입니다. 정답은 1번. 계속 넘어갑니다. 다음 중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대뇌의 영역은요, 뭐예요? 시각은 뭘까요? 예, 전두엽일까요? 축두엽일까요? 두정엽일까요? 후두엽일까요? 네. 정답은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답은 후두엽입니다. 눈으로 보면 뒤 후두엽에서 이 부분들을 관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두엽은 뭐예요? 기억, 판단, 추상적 사고로 관장하고요. 그 다음에 측두엽은요, 듣고, 저장, 이 언어 등과 같은 관련 있는 영역들이고요. 기억에도 관장을 하죠. 그 다음에요, 두정엽은 뭡니까? 체감과 공간 인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체감과 공간 인식, 공감과 협응 능력들이 이 안에서 이제 연결되는 거죠. 두정엽. 19번에 봅니다. 분석 심리학을 수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분석 심리학. 자, 여기에서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하고는 다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하고. 분석 심리학은 누굴까요? 융입니다. 융이 분석 심리학으로 이 부분들을 이제 잘 수립했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요. 20번. 다음 중 생득주의 이론의 평가로 바르지 않은 것은 생득주의 이론입니다. 언어 습득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무시한다. 2번. 초기 언어 습득 단계의 설명에 한계가 있다. 3번. 언어 습득이 선천적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4번. 언어 습득에서 강화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 행동주의, 생득주의 이론의 4번에는요. 생동주의 이론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화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행동주의. 강화 이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21번째 봅니다. 로저스의 자기 이론은 다음 중 어느 이론과 가장 관련이 있을까요? 특성 이론, 정신분석 이론, 현상학적 이론, 사회학습 이론. 이건 딱 보면 나와야 돼요. 3번 현상학적 이론입니다. 로저스의 현상학적 이론 했을 때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뭐예요? 삶의 의미를요, 능동적으로 창조하고 주관적으로 자유를 실천해 나가며 스스로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로저스가요. 그래서 로저스의 자기 이론은 뭐다? 3번 현상학적 이론이다. 그 다음에 22번 다음 중 성격장애 주된 특성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요. 옳은 것은 뭘까요? 1번 근육활동장애를 나타낸다. 어휴. 말도 안 되네. 2번 뭘까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부적응적이다. 벌써 냄새 딱 나네요. 답은 2번입니다. 2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3번에 다음 중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험자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하여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는 뭘까요? 자, 내적 합치도는 이게요, 한 검사의 모든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를 통해 측량하는 겁니다. 측량한 신뢰도를 말할 때 내적 합치도고요. 반분 신뢰도는요, 뭡니까?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각각 동일한 검사를 시행하는데 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서 동일한 검사 결과를 가지고 검사를 가지고 측정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3번에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요게 바로 정답인 것 같습니다. 2번 실시해요. 그래서 동일한 피험자에게 2번 실시해서 2번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신뢰도를 보는 것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동형검사 신뢰도. 이거는요, 비슷한, 유사한 두 개의 뭐예요? 검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으로 24번 볼까요? 다음은 어떤 학자의 관찰 사례이다. 이와 관련이 깊은 시기와 괄호 안에 들어갈 학자 이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뭘까요? 답은 자, 뭐뭐의 딸은 16개월 딸입니다. 16개월 됐다는 거 이거 잘 봐야 돼요. 16개월. 아기 침대 안에 있던 남자아이가 빠져나오려고 난간을 뒤로 밀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화를 내는 것을 한참 바라보았다. 이 남자아이가 돌아가고 12시간쯤 지난 후 갑자기 생각난 듯 남자아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였다. 자, 여기에서 요게 이제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자연 모방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의 아이들은 따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요 시기 16개월이라고 하면 0에서 2세 했을 때는 뭐를 말했었죠? 삐아제를 얘기하는 거죠. 삐아제. 초창기 뭡니까? 예, 감각운동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감각운동기에 1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감각운동기에. 그래서 아이에 대한 특성을 얘기했고 이것을 누가 주장했느냐? 그 학자가요, 피아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2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 25번. 다음 중 심리검사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TAT는요, 투사검사네요. 뭘 검사하는 거예요? TAT는요, 예, 사고하는 내용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 16PF는 뭐예요? 개인의 근본적인 갖고 있는 성격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습니까? MMPI는 다면적 인성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MMPI 같은 경우에는 객관화된 객관적 성격 검사인데요.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요 MMPI, 16PF, 특히 MMPI 같은 경우에는요, 심리 검사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99%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사 검사 중에서는요, 요 사고 내용을 보는 TAT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2번이에요. 이거는 군대 일반 분류 검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A, G, C, D 25번. 2번이 정답이고요. 26. 다음 중 인상 형성과 그 내용에 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후각효과. 어떤 개인을 평가할 때 하나의 특성에 대한 좋고 나쁨의 평가가 그 사람의 다른 측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후각효과는 뭐예요? 좋고 나쁜 평가가 다른 측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준다.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후각효과가 나타나면서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 편향은요,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가 함께 있을 때 부정적인 쪽이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것, 이걸 부정적 편향이라고 한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뭘까요?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가 그 사람이 성장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데 영향을 주는 효과이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같은 교육적인 장면에는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그 사람이 성장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데 영향을 발휘한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자, 고정관념. 요게 첫인상에서 받은 정보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으로 굳어지는 효과로 이후에 부정적인 정보가 나타나더라도 이미 형성된 인상에 맞추어 달리 해석된다. 여기에서 냄새나네요. 정답은요, 4번입니다. 이거는요, 초두효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초두효과. 첫인상에서 받은 거.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후각효과고 초두효과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봅니다. 주관식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1번 주관식 문제를 볼까요? 뭐 단답형이죠. 이거는 지금. 기억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반복연습, 시연, 군집화, 인출단서의 사용 등을 일컫는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기억책략이라고 한다. 잘 기억해 두세요. 기억책략. 그래서 앞에 부분들이 반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의 정교화가 필요하고 조직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이를 기억하는 것 장기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기억책략이라고 일컫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반복과 시행착오를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하여 비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요거를 통찰이라고 합니다. 통찰. 예, 요 부분들을 기억하시고요. 3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쓰시오. 가로는 뭘까요? 이거는요. 인지적 검사로서 개인의 특수한 능력 또는 잠재력. 벌써 잠재력 딱 나오면 다 냄새가 나네요. 뭘까요? 잠재력이 나오면 계속 읽어볼까요? 발견하도록 하여 학업이나 취업 등의 진로. 취업 나왔네요. 취업, 학업이나 취업. 예, 결정하는데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통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한다. 요거는 뭘까요? 예, 적성검사입니다. 다음으로 4번 검사 구성 시 측정 도구에 쓰이는 과제나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의 영역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주로 성취검사에 적용되는 타당도를 씁니다. 이 성취검사에 적용되는 타당도로서는요, 측정하는 내용에 그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거나요, 또는 누군가에게 이 검사 내용이 구성 개념의 전체 내용에서 만족할 만한 어떤 표본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요 좋은 어떤 그 판정을 받았을 때에 요거를 내용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내용 타당도. 5번 베스팅거가 주장한 이론으로요, 행동 유도를 통한 태도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예, 이거는 뭐예요?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에는 인지부조화 이론. 6번에 레빈이 제시한 세 가지 주요 갈등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게 뭐가 있을까요? 접근 대 접근 갈등. 그 다음에 회피 대 회피 갈등. 그 다음에요, 또 뭐가 나올까요? 접근 대 회피 갈등. 이런 식으로 그 갈등 유형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 레빈에 의해서 제시한 세 가지 주요 갈등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외우세요. 그 다음에 7번 자극 대 반응. 그래서 SR 심리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셔야 했는데, 이게요, 누구에 의해서 주장됐겠어요? 처음에는요, 얘기할 때 왓슨에 의해서 주장됐다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처음 접근할 때에 왓슨 서술하시오. 그럼 왓슨에 의해서 됐고, 예, 행동뿐만 아니라 공포 반응, 언어 행동 등에 대해서 이 모든 인간 반응 유형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관찰할 수 있는 자극 반응의 어떤 연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왓슨에 의해서 주장되었고 조건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극 반응 심리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셔야 했을 때에 요거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문제 그 기출문제 시간에는 또 계속해서 2014년도에 그 출제된 내용들을 또 다루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은 2015년도 기출문제를 다룬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